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 스토리 이근열 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탐구보고서 자료 찾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서 찾는 법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통계청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학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탐구보고서를 얼마나 더 튼튼하게 만들고 내실 있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첫 번째는 이제 대학 강의 사이트를 좀 참고하는 거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유튜브를 좀 참고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유튜브는 다른 것보다 다큐를 이제 추천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유튜브 검색을 할 때 앞에 다큐라는 말을 붙이고 내가 찾고자 하는 키워드를 붙이면 이렇게 YTN 사이언스라든지 EBS라든지 이런 어떤 사이트들을 제가 좀 추천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생명과학이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건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그 개구리 실험, 뭐 이 정도, 개구리 해부 실험 이 정도이지 우리가 인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부학 어떤 영상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실험하는 과정들을 캡처해서 우리가 보고서에 활용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찾을 때는 앞에 다큐를 붙여야 좀 더 쉽게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영상들을 찾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이제 이 K무크라는 부분들은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무크 동아리들이 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K무크라는 부분들을 학생부에 기재를 못하게 함으로써 이 사이트를 이제 모르는 학생들이 많게 되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뭐 키워드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어,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강의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대학 강의 실제로 강의를 본다기보다도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목차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세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코세오도 이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 기본적으로 인문과학, 사회과학, 공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각 대학에서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좀 예시를 좀 들어보면, 자, 이제 무크에 대한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무크가 여기 이제 강좌가 있잖아요. 그죠? 강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쭉 해서 내가 그걸 누르면 자료를,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생명과학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영상들이 나옵니다. 우주생명과학도 있고요. 해양생명과학도 있고요. 그다음 생명과학의 세계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대학에서 연세대학교 뭐 이쪽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에서 올린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성균관 대학교에서 올렸던 생명과학과 생명 그 신비의 도전 이 영상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목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을 보기보다는 일단 이제 목차를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생명과학에 대해서 세포나 유전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과 같이 연결을 지어서 또 이렇게 영상에서도 보면 목차를 통해서 생명의 기본 단위, 유기물, 세포의 진화, 세포, 이렇게 세포라는 핵심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도 그렇고 생명과학에서 이제 유전자를 또 배웁니다. 그죠? 그러면 유전자라는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거의 대부분 다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당연히 뭐 심화된 내용이겠지만 이 부분들이 우리가 대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때로는 대학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없는 그런 어떤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내용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참고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체에 관계되는 부분들도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 순환계, 소화계, 배설계, 어느 쪽에, 신경계, 이런 쪽에,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것들에서 우리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고장이 나면 우리가 질병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죠?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게 또 이게 면역계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생명 시스템이 있거든요.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들은 어떤 계통에 있어서 어떤 질병에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후에
내가 어떤 연구원 또는 어떤 뭐 의사 마찬가지겠죠. 가 되어서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나는 좀 치료하고 싶다. 아니면 도움이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는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꼭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강의는 방학 기간이나 좀 시간이 있을 때 이 영상을 좀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핵심은 이런 목차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추천을 하는 겁니다. 코세오도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코세오는 조금 더 이제 고급화 전문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시면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정보기관입니다. 정보기관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통계청에 대한 자료들을 우리가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런 거, 특히 문과 같은 경우 사회 경제 계열로 가는 친구들은 이런 사회조사에 대한 부분, 이게 보시면 이제 복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노동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학교 수업과 같이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보면 이게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또 문제가 많이 되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통계를 내고 있는 게 사망률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어떤 질병으로 많이 죽는가 이런 것들의 어떤 통계 자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고서에 그냥 뭐 인터넷에서 긁어서 내용을 쓰기보다는 통계 자료를 제시를 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넣는다면 훨씬 더 좋은 보고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사망 원인입니다. 2023년 자, 보시면 사망 원인이라고 검색하면 이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게 이렇게 암으로 가장 많이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 이 부분이죠. 암이라는 부분들이 연도별로 한번 보시죠. 83년도, 85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자, 이것은 과연 우리가 직접 호기심, 왜 암 환자들이 점점점 더 증가하고 있을까?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만 이런 걸까? 세계의 어떤 추세일까?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탐구를 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탐구 보고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심장질환입니다. 한국인들이 심장질환으로 많이 죽고 폐렴이나 특히 요즘에 좀 많이 이 노인 국가가 점점 돼가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게 알츠하이머라는 것들도 또 치매 이런 것들이 어, 결국 뇌질환하고 또 같이 연결지어서 또 탐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당뇨병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젊은 층들도 또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식습관하고도 관계가 있겠지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뭐 해결 방안까지 제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어떤 우리가 통계를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하고 이런 부분이 그다음에 국가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좀 관련된 부분이 이제 통계청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질병관리청도 같이 연결을 해서 이게 이제 코로나가 또 재유행이에요, 중국에서.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질병관리청과 같이 찾아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24 사이트에 가시면 이렇게 분야별 정책 정보를 눌러보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탄소 배출 그러면 여기에 연구 보고서라는 것도 있고, 그죠? 여기 뉴스도 있고, 그죠? 그다음 정책 자료도 있고, 간행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 이런 공신력 있는 자료를 우리가 참고 문헌으로 넣었을 때 조금 더 좋은 보고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통계청 자료를 우리가 꼭 활용을 해보자. 자꾸 찾다 보면 우리가 찾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죠, 그죠? 그 다음 질병관리청이나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정부 24 분야별 정책 정보 그런 데서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보고서 참고문을 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경영 경제로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이 사이트를 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경제 키워드에 이제 트렌드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으로 해가지고 관세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저는 이제 메일 신청을 해가지고, 요 KDI에서 저에게 계속 메일을 보내옵니다. 물론 뭐 저도 그거 다 끝까지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관심 있을 때 좀 보고. 그럼 또 하나가 이제 경제는 우리가 정부의 역할, 정부의 역할, 정법 시간에 또 나오죠. 그죠? 정부의 역할이 시장 실패,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보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제시를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부기관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도서는 무조건 필수라고 그랬죠. 그죠? 자, 책을 만약에 찾았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서를 찾아서 그냥 책을 찾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차 중에 7강에 있는 내용, 여기서 이제 내 속에 존재하는 세계, 이 부분들을 내가 보고서에 어, 일부분을 발췌해서 넣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미리 기록을 해놔야 되겠죠. 그죠? 요건 이제 링크를 시켜놓은 겁니다. 다 링크되어 있죠. 그죠? 링크를 시켜서 누르면 그 도서를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1, 2, 3 한두 권 정도. 논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본론의 두 번째 있는 내용들, 네이버 학술지에 있는 내용이고, 영상인 YTN 사이언스에서 나오는 실험 내용에 대해서 뇌자극 실험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좀 참고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기타는 이렇게 뉴스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다 링크를 걸어 놓고, 이 링크를 걸어놔야 다시 자료를 내가 아까 어디서 봤지 이런 일들이 또 생기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 내가 추가한 내용은 결국은 참고 문헌에 우리가 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그때 정리를 해두고, 오늘 하루에 끝나는 보고서일 수도 있지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잘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탐구 보고서 자료 찾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아이들이 뭐 네이버는 내 친구,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찾거나, 그죠? 또 요즘에는 챗GPT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챗GPT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관련된 도서나 참고 문헌을 좀 넣는 것도 좀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참고 문헌을 좀 추천해 주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탐구 보고서를 내가 작성을 해봐야 후속으로 내가 무엇을 더 알고 싶은지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동안 강의했던 수행평가 탐구 보고서 작성법을 순서대로 직접 한번 해보시면, 한두 번만 해보면 탐구 보고서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학생들도 만일에 이제 학교에서 모둠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 주제는 이렇게 정하는 거야, 잘난 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단 우리가 이렇게 주제를 정했으면 역할을 나눠가지고 너는 자료를 찾고, 그 다음에 너는 정리하고, 너는 PPT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우리가 뭔가 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방법을 알아야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자료는 마찬가지로 진로진학 스토리 밴드에 올리고요.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꼭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